해병문학. 두렵도다. 궤도 참새와 살인 카드 대참사. 아! 일병 눈으로 하는 감시는 뭐든지 잘해! 특이사항을 식별하였으면 보호하여도 괜찮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새끼, 중첩의 부분을 3번만 쓰다니.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항상 기합찬 모습만을 보여주던 눈으로 하는 감시는 뭐든지 잘해 해병이 중첩 의문문 생략은 물론이고 선임의 말을 끊으며 언성을 높이기까지 하다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박철곤 해병은 일단은 조용히 그가 하는 말을 듣기로 하였다. 제가 감시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참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새? 비열한 기한 참새원들의 저도 너무나도 두려워 공습 경보를 발령하려고 했는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종이 하나를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오늘 밤 해병 똥개이 여러분들의 머리통을 훔쳐가겠습니다. 궤도 참새가. 이게 그 종이입니다. 그것은 해병들의 머리통을 훔쳐가는 궤도 참새의 예고장이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구나. 이에 공포에 떨던 해병들은 자신의 머리가 도둑 맞을까봐 스스로 머리를 뽑아 관물대 서랍에 처박아 넣었으니 머리 없이 몸만 남아 움직이는 해병 듀라한 기사단이 설립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머릿속을 깃바이 씨는 궤도 참새를 막기 위해 움직인다. 알겠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궤도 참새를 막을 수 있는지 각자 발표해보도록. 거기 전에부터. 이병 걱찬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해한다 학생. 나도 사실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 박철곤 해병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감히 선임의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답한 걱찬무 해병의 머리통을 진주 공군기지까지 던져 궤도 참새에게 해병 로켓 배송을 실시하였다. 다음, 자네는 생각해둔 게 있나? 이병 걱찬무 제가 생각해둔 걸 말해도 되는지 묻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 질문하여도 괜찮겠습니까? 새끼 기합, 어디 한번 말해봐라. 기열 걱찬무 새끼랑은 다르게 질문을 하자마자 답을 내놓는 걱찬무 해병의 모습은 여간 기합이 아니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기는 법. 제가 알아보니 기열 궤도 새끼들은 모두 그 카드를 무기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하다. 그러면 카드를 막을 방법만 생각하면 백장백승이겠군. 그렇게 그들은 황룡의 관물대를 샅샅이 뒤졌으나 나오라는 트럼프 카드는 안 나오고 웬 이상한 카드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걸 도대체 어디 써야 할지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한참을 고민하던 오도의 명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들의 손에 들려있던 체크카드로 PX를 몽땅 털어오니 주운 돈으로 배를 채우고 아세이들의 악기발이에 사용할 비용도 아끼니 그야말로 일석6974조의 상황이었다. 궤도 참새와의 대결전을 앞두고 전우들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로 무려 260만원을 긁은 황룡을 보고 모두들 감동하여 그에게 황룡 수육을 대접하니 사랑과 존중이 싹트는 선진명령의 모습에 모두들 곧 있을 참새 괴물과의 결투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오호호호호. 예고장은 잘 받으셨겠지요? 기어 참새놈들이 나타났다! 이 비웅신들 잠시나마 잊은 게 아니라 아예 잊었구나? 허나 소용없다. 이미 우리는 트럼프 카드로 수련을. 제 무기를 간파하신 겁니까? 됐다 씨발 나라사라 카드였지 그거. 이에 궤도 참새는 품속에서 본인의 무기 카드를 꺼내고야 말았다. 이것이 제가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해병들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궤도 참새. 걱찬무 해병과 걱찬무 해병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그의 앞을 가로막았으나 궤도 참새는 그들을 향해 숫자 카드를 뿌렸고 해병들의 인지 수준을 뛰어넘는 숫자를 본 걱찬무 해병과 걱찬무 해병은 그 자리에서 뇌가 녹아 즉사하고 말았다. 참무
대갈돌박 해병은 가장 아끼던 후임 참무의 끔찍한 죽음을 보고 경악하며 분노로 가득 찬 채로 궤도 잠새를 향해 달려나갔다. 34! 264! 결국 대갈돌박 해병조차 극참무 해병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끔찍한 살인 카드의 희생양이 되고야 말았다. 용기가 가상하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죠. 제가 보여주는 카드 5개를 모두 읽는다면 군말 없이 물러나겠습니다. 보다 못한 궤도 참새가 해병들에게 1대1 결투를 신청하였으나 누가 나선단 말인가. 보기만 해도 뇌가 녹는 살인 카드를 앞에 두고 누가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겠는가. 야야 나 못하겠다. 저도 수학을 잘 못해서. 그 황룡 해병님이 이런 거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 똥개이 새끼야, 내 260만원 가끔이나 생각해본다. 이발로마. 따라!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다 260만이라는 무시무시한 숫자를 들은 해병들은 그 자리에서 식물인간이 되어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등의 얼척이 없는 개지랄을 피우고 있었다. 우와, 씨발. 저 아저씨, 이 새끼들 머리통 가져간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거 이 새끼들이 자기 관물대에다가 다 쑤셔놨으니까 알아서 꺼내가세요. 뭔 지랄 옌병이야 이게. 네. 그렇게 자기 할 일을 완수한 궤도 참새는 홀연히 떠나버렸고 홀로 남은 황룡은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전우들을 바라보며 탈영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개십샹 똥구릉내를 풍기는 해병나무 열매들이 하나둘씩 땅에 떨어지더니 족같이 꿈틀대는가 하면 그 안에서 웬 익숙한 똥개이 새끼들이 쳐 기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병 걱참무 전입을 신고합니다. 이병 걱참부 전입을 신고합니다. 이병 걱참부 전입을 신고합니다. 이병 걱참무 전입을 신고합니다. 이병 걱참부 전입을 신고합니다. 이병 걱참부 전입을 신고합니다. 끝. 해병문학 즐거웠던 기열 참새의 저주 대소동. 도정 해병님, 제발 정신을 차리실 수 있는 지식문해도 되는지에 대해 여쭈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황룡 새끼처럼 앙상하게 몸이 마르고 기열 땅개 행정병 마냥 피부가 창백해진 톤톤정 해병이 누운 채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이런 증상을 보인 지도 어느 주일. 어쩌다가 이런 일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그것은 사흘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영화의 도시 부산. 해병 감염체 사건 이후로 포항 해병 직할 오도기압 자세 특별광역시에 더 이상 포섭할 아세이가 없어진 해병들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대도시 부산에서 아세이들을 데려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한 영화 발표회 현장이었다. 마침 발표회가 막 시작한 듯 무대 위에서는 MC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화 발표회의 MC를 맡게 된 황지호라고 합니다. 벌써 발표회가 시작됐다니 해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이런 기열 영화 발표회를 기압 해병 파티로 만들어야 하는 그들에게는 준비할 것이 산더미였다. 톤톤정 해병은 영화 발표회의 주인공 박시진 감독을 만나는 역할을 맡았다. 영화 발표회를 해병 파티로 바꾸기 위해 감독을 직접 온건하게 설득하러 간 것이다. 다행히도 약간의 설득 끝에 이들은 해병 파티를 열 수 있게 되었다. 마침 박시진 감독이 무대에 등장할 차례기에 톤톤정 해병은 감독을 데리고 무대로 나섰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박시진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씨발, 저게 뭐야? 무대 뒤에서 걸어 나오는 박시진 감독의 머리를 들고 있는 톤톤정 해병. 황지호, 아니 기열 탈영병 황룡. 해병대를 떠나 MC로 크게 성공했다고 들었다. 이 미친 족개이 새끼들,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황룡, 네가 없어 현재 해병대는 큰일이 났다. 식량, 연료, 건축 자재 모든 것이 부족해 해병들이 괴로움에 몸서리치고 있다. 나와 함께 돌아가자꾸나. 꺼져 이 살인자 새끼야. 난 겨우 내 인생을 찾았다고. 살인자라고? 톤톤정 해병은 그 말에 그제서야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방금 전까지 온건한 설득을 하고 있던 박시진 감독의 머리가 톤톤정 해병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닌가? 박시진 감독의 몸은 어디 가고 머리만 무대에 올라온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사악하고 끔찍한 짓을 했단 말인가? 톤톤정 해병은 감독의 머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다. 오, 씨발, 이거 왜 죽어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사람의 목이 잘려 있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 게다가 누가 그랬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이렇게나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니. 사람을 절대 해치지 않는 톤톤정 해병은 기열 참새 새끼들이 자신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로 톤톤정 해병은 날로 야비어갔고 상징과도 같던 칠흑빛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져 뼈와 장기가 모두 보일 지경이었다. 식음도 전폐한 채 그저 누운 채로 벌벌 떨면서 기열 참새놈들이 날 죽일 것이다 라고 중얼거리기만 하는 그의 모습에 그를 따르던 아세이들이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기열 참새놈들, 반드시 농들을 응징하여 톤톤정 해병님과 무고하게 목숨을 잃으신 박시진 감독님의 한을 갚겠습니다. 전 영화배우이자 현 해병대 아세이인 씹괴퉁 해병은 특히 붕괴하며 당장이라도 공군을 처단하러 갈 기세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시진 감독과 함께 일하던 그였기에 이 사건으로 특히 충격을 받았으리라. 그렇게 씹괴퉁 해병을 비롯한 수많은 해병들이 모여 기열 참새놈들의 저주를 풀고 복수하기 위한 작전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황지호, 아니 황룡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기에 물자 걱정은 없었다. 다음날 아침 이들은 공군 기지 습격을 위한 물자를 모두 확보하였다. 해병 수육 6,974인분, 해병 ICBM 1,200발, 황룡 고체 연료 280톤까지. 황룡이 돌아오자마자 물자 보급이 원활해지니 그야말로 그는 숨은 기합 해병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에 황근출 해병은 황룡의 노고를 크게 지하하며 그를 대대 행정보급관으로 임명하였다. 역시 황룡 너는 기열의 탈을 쓴 기합 해병이로구나. 아하하하하. 이발 족같은 새끼 뒤져 그냥. 원래라면 당장이라도 머리를 반으로 쪼개버려야 할 언행이었으나 행정보급관은 대대장도 존칭을 쓰는 높은 존재라고 하지 않는가? 그의 지위를 고려하여 황근출 해병은 그의 머리를 반으로 쪼개버리는 선에서 용서해 주었다. 황룡의 갈라진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해병 슈크림을 맛있게 먹고 원기를 보충한 해병들은 투지로 불타기 시작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구나. 과연 이들은 공군 놈들에게 희생당한 톤톤정 해병과 박시진 감독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자. 톤톤정 해병에게 걸린 저주를 풀기 위해 부대 관리직인 황근출 해병과 저주에 걸린 톤톤정 해병을 제외한 부대 내 전 병력 7인의 해병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무모칠 해병, 손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 해병, 씹괴퉁 해병, 불바다 해병, 노복리의 해병, 시박연은 블랙탄이 귀엽지 해병, 쓸개참 해병은 해병 어벤져스를 결성하고 사악한 기열 참새 저주술사를 처단할 작전 회의를 시작하였다. 128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0.69초 이상 머리를 쓰면 뇌가 과열로 익어 해병 부하그라가 되어버리는 그들이었지만 상대는 기열 참새였기에 최대한 치밀하고 빈틈없는 작전을 짜야만 했다. 그 결과 공군 놈들을 죽이기 위한 놀라운 작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공군 놈들을 죽인다. 이것이 그들의 작전이었다.
또한 그들은 대대 화장실에서 찾은 비밀병기까지 챙겼기에 정말 공군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투지로 가득 차 있었다. 아쉽게도 공군 기지까지 끌고 갈 오도봉고를 운전할 톤톤정 해병이 없었기에 해병 어벤져스는 모두 오도봉고를 밀며 시속 280km의 속도로 비행하여 인근 공군 기지로 진격하였다. 그렇게 도착한 공군 위병소에서는 병장과 이병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오도봉고에 랜딩 기어를 내리고 위병소 앞에 안전하게 착륙한 해병 어벤져스는 참새 새끼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우레와도 같은 소리로 외쳤다. 기아의 잠새없네! 우리는 너희들처럼 존스럽게 저주를 걸지 않는다! 정정당당한 정면 승부를 신청한다! 저 새끼들 지금 뭐래냐? 그러게 말입니다. 저놈들 저희한테 주먹이나 휘두를 수 있답니까? 과연 비겁한 기의 참새놈들이구나. 해병대의 당당한 용사들이 참새놈들을 직접 공격할 수 없다는 점을 이동하여 그들을 모욕하다니. 허나 그들은 이미 이러한 격차를 메울 놀라운 전략들을 짜놓은 상태였다. 그 오만함이 얼마나 갈지 보자! 우리들은 7명, 너희들은 2명. 비록 우리가 수적으로 크게 열세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언제든지 병력을 주관할 수 있다! 이 해병 복제장치를 보아라! 그렇게 말한 쓸개참 해병은 대대 화장실에서 가져온 비밀병기 해병 복제 장치를 꺼낸 것이었다. 야, 저 새끼 거울 갖고 뭐하냐 지금? 세상에 저 빡대가리 새끼들 설마 거울에 비치고 보고 복제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기열 참새놈들은 상상치도 못한 비밀병기의 존재에 크게 놀란 눈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전까지 여유롭게 웃고 있던 그들은 이제 마치 못 볼 걸 봤다는 듯한 경악의 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내 놈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자비로운 해병대의 용사들! 내 놈들이 톤톤정 해병님께 건 저주를 푼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 주겠... 쓸개참 해병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야! 비겁한 기알 참새 새끼들이 우리의 비밀병기를 훔쳐 증식을 하다니! 살려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쓸개참 해병은 자연 발화하여 해병 로스트비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야 씨발 야 이 새끼 우리 거울에 비치고 보고 알아서 죽는데? 참새 새끼들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한 쓸개참 해병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던 해병 어벤져스들은 일단 배가 고팠기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것에 놓여있던 해병 로스트비프를 맛있게 먹고는 다시 싸움을 준비하였다. 동료에 있는 슬픔이여, 유쾌하게 찢어질 것만 같은 가슴이여. 그들은 비록 쓸개참 해병을 잃었지만 타오르는 투지와 끝없는 결속을 얻었다. 이들은 과연 기열 참새의 저주술사를 차단하고 톤톤정 해병과 박시진 감독의 너끝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해병 로스트비프를 맛있게 먹던 해병 어벤져스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 해병 로스트비프의 얼굴이 쓸개참 해병의 그것과 똑같았던 것이다. 그렇다. 더러운 기열 참새놈들이 무고한 쓸개참 해병을 해병 로스트비프로 바꾸어버린 것이 틀림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게다가 그 해병 로스트비프는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먹던 흔적이 있는 게 아닌가. 동료를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시신을 먹기까지 하다니, 이 참새 새끼들은 사람조차 아니란 말인가? 극한까지 분노한 해병 어벤져스들은 가지고 온 해병 ICBM을 모두 공군 기지를 향해 발사했다. 해병대의 공격이 공군 놈들에게 통할 리가 만부했으나 개씹조 니비시 안갈내가 나는 해병 짜장이 부대 곳곳에 잔뜩 뿌려졌기에 기열 참새놈들도 당황하는 눈치였다. 아이 씨발! 행정반에서 전파합니다. 전 병력은 즉시 임무 분담제에 의한 청소를... 해병 냄새 나는데... 씨발 이게 뭐야!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 기열 참새놈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해병들이 보기에 매우 흡족하였다. 허나 이것으로는 그들의 기분을 아주 약간 상황에 했을 뿐. 다시 공군놈들이 전열을 정비하여 온다면 그야말로 끝장이었다. 무기도 무자도 모두 떨어졌다. 이대로면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절멸할 것은 당연지사. 무자가 더 필요하다. 이에 해병 어벤져스들은 공포에 떨며 그 이름을 연호하였다.
황정 해병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황룡 해병님의 살이 필요합니다. 제발 황정 해병님, 뼈와 전기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다. 보급이 필요할 때는 행정보고관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상식. 그들은 지적 성장을 통해 항상 황건출 해병만을 찾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는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허나 이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태생이 기열 찌빠 새끼인 황룡은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내리지 않았다. 냉혹한 현실에 해병 어벤져스가 절망하던 와중 갑자기 시 박여는 블랙탄이 귀엽지 해병이 입을 열었다. 무모치 해병님, 몸이 이상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어씨, 그것은 너가 오늘 충격적인 일을 너무 많이 걸어서 그렇다. 전시 반짝 짜리고 살아 돌아갈 생각을 해라. 그게 아니라 이상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족게 이 새끼. 해병님, 뭐? 갑자기 시 박여는 블랙탄이 귀엽지 해병은 두통을 호소하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기이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무모치 이발년, 제발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에 대해 물어봐도 되겠냐? 그렇게 뒤지는 제발 족게 이 새끼들 설료. 똥이나 처먹고 미친 새끼들. 씨발, 이 족게 이 새끼들 왜 또 여기 있어? 그렇게 말한 시 박여는 블랙탄이 귀엽지 해병의 머리가 반으로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황룡의 머리가 튀어나왔다. 아, 그렇다. 급한 마음에 황룡으로 만든 해병 수육을 덜 익혀 먹은 시 박여는 블랙탄이 귀엽지 해병은 황룡 세포에 몸이 잠식당해 결국 새로운 황룡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무모치 해병은 끔찍하게 죽은 시 박여는 뭐더라? 분명히 시바 블랙 귀엽 뭐였지? 뭐시기? 아, 그래, 씨 흑귀 해병이었다. 씹 흑귀 해병의 넋을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한 통신병이었던 노봉리의 해병이 사망 처리를 하기 위해 뇌파로 해병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인사정보를 뒤져보던 도중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다. 씹 흑귀라는 이름을 가진 해병은 해병대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위에 시 박여는 블랙탄이 귀엽지라는 이름의 항목이 있었으나 그 누구도 그런 이름을 기억을 못했기에 넘어가기로 했다. 그나저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씹 흑귀 해병이 존재하지 않았다니. 이는 그가 기열 잠새놈들이 심어놓은 첩자였다는 의미였다. 아, 황룡! 기열 중에 기열인 그가 잠새 첩자인 시프 모시기를 없애버리는 공을 세울 줄 누가 알았겠는가? 기열 잠새 첩자를 죽이고 대대로 돌아가 보고하자 이를 들은 톤톤정 해병은 기운을 차리고 몸을 회복하였다. 오늘도 해병대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를 기리기 위해 그들은 황룡의 목을 따 황룡 샴페인 파티를 할 수 없었다. 난데없는 똥폭탄에 분노한 기열 참새놈들이 포항 해병직할 5도 기압 자세 특별광역시를 폭격하는 주기를 2분 30초에서 1.5초로 줄여버린 것이다. 모든 것이 불타고 곳곳에서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저 기열 참새놈들에게 맞서 싸우리라! 라고 결속을 다지던 그들은 결국 공군의 내입한 폭격에 직격하여 전멸하고 말았다. 아, 자랑스럽구나 해병대여 대안에 거다여 사나이 중에 사나이들이여 그대들에게 끝없는 찬사를 보내노라. 끝. 해병지능 나라를 지키는 영민한 브레인이여. 포신학문 해병직할 5도 자세 기압 광역시의 가장 큰 골칫덩이라면 역시 본인을 해병이라고 믿는 정신병자 집단일 것이다. 허구한 날 민간인을 납치하며 폭행, 고문, 살인, 강간을 일삼고 이제만 하면 아랫목이 춥다고 도시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진 아세이 스테이크로 만들어버리거나 포항 앞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등 해병대의 포악한 대민 활동에 포항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었다. 정체불명의 화학 테러로 포항 시민들 전원이 뮤턴트로 변이하여 수중호흡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일일 죽을생률 74명을 찍지 못했다면 포항은 옛 저녁에 주춧돌 하나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을 것이다. 참고로
포항 시민의 변이는 해변가스에 함유된 기혈진파 황룡의 무한 증식 DNA 똥구릉내 나는 아세이의 줄임말이다. 에 의한 것임이 손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어쩌고 해병에 의해 훗날 발견되지만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뮤턴트 변이의 부작용으로 포항 시민들은 머리가 2개가 되던가 팔이 9개로 늘어나던가 하는 유쾌한 사고가 있었지만 이에 해병들은 해병 쌍쌍바가 새로 출시됐다더니 해병 치킨에 다리가 늘어서 행복하다더니 좋아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남조선 죽이기를 시작한 바 대한민국 출생률이 유례없는 마이너스 69명을 달성하여 포신 항문 해병 직할 5도 짜세 기압 광역 특별 시는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 참을 수 없는 해병들의 식탐 덕분에 지수적으로 변식하는 포항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평균 출산율은 제자리 걸음을 맴돌았다. 이에 포항시장 문기철, 1급 뮤턴트, 종교, 부두교는 포항시민 666명을 제물로 바쳐 공군 2등병을 소환하여 해병의 포악한 악행을 막는 방법을 구했다. 그 해법은 다음과 같았다. 싱그러운 아세이 냄새가 잔뜩 나는군. 6.9초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해병 성체에서 두문불출하며 폐관 수련을 한 무모칠 해병과 톤톤정 해병은 오랜만에 신의 나들이에 기분이 좋아져서 옆에서 책을 읽던 황룡의 목을 두동강 냈다. 워낙 오랜만이라 아세이들이 내 얼굴을 잊지 않았을까 걱정되는군. 거긴 나 해병이 되어라. 지나가는 아세이들을 밤주듯이 망태기에 넣은 톤톤정 해병은 개씹샹존 어쩌구 꾸릉내를 풀풀 풍기며 주위를 살폈다. 그런 톤톤정 해병 앞에 요 근래 포항과 자매결연을 맺은 비키니시티의 마스코트인 스폰지밥처럼 와들와들 몸을 떠는 민간인 한 명이 다가왔다. 아세이 해병대에 입대하려는 것인가? 그런데요. 평소에 자발적인 해병대 입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던 무모치 해병과 톤톤정 해병은 오랜만에 보는 기압 가득한 아세이의 모습에 기분이 좋아졌다. 저기 저 두동강남 모가지를 재생하고 있는 황룡 같은 기혈 찐빠 새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짜세력이 눈앞에 아세이 진에게 느껴졌던 것이다. 새로운 아세이를 망태기에 집어넣고 모병 업무를 계속하려는 차이나 그 아세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모집하셨나요? 아세이의 말에 톤톤정 해병은 자신의 대포알 같은 궁둥짝을 툭 두드리며 말했다. 하하, 네 선임이 몇 명인지 궁금한 것이냐? 좋은 질문이로군. 막 한 명의 아세이를 모집했다. 톤톤정 해병의 말에 무모치 해병은 그의 대포알 같은 궁둥짝처럼 볼록한 망태기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봐 톤톤정, 한 명은 더 되지 않냐? 그런가? 처음에 한 명을 넣고 그 다음에 한 명을 넣었으니까. 톤톤정 해병은 박테리아의 포신만한 뇌를 열심히 굴리며 자신이 모집한 아세이의 숫자를 헤아렸다. 그런데 앞불사! 대부분이 해병이 그렇듯 톤톤정 해병도 1 이상의 수는 못 셌던 것이다. 한 명을 넣었고 거기에다가 한 명을 더 넣었으니까 1 이상의 숫자를 연산할 수 없는 톤톤정 해병의 뇌는 밀레니엄 문제에 필적한 엄청난 난제를 맞이하여 과부하를 시작했다.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의 경계를 벗어난 톤톤정 해병의 해병 CPU는 해병 오버플로우에 걸렸다. 그 부작용으로 숨쉬는 법을 까먹은 톤톤정 해병은 과부하된 뇌에서 개씹샹 똥구릉내가 나는 검은 무연기를 풍기며 즉석 해병 로스트 비프가 되었다. 해병대 최고의 브레인이자 3까지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대갈돌박 해병, 풍출보육원 만학도 과정 수료 이 옆에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겠지만 아쉽게도 톤톤정 해병의 옆에 있는 것은 웰던으로 익은 해병 브레인을 시식할 생각뿐인 무모치 해병이었다. 무모치 해병은 늘어진 포신을 세우며 잘 익은 해병 브레인을 숟가락으로 퍼먹음으로써 순직한 톤톤정 해병을 기렸다. 해병 브레인을 모두 섭취한 후 무모치 해병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자신과 함께 모병 업무를 수행하던 톤톤정 해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무모치의 해병은 평균 기억력인 6초인 해병대에서도 기억력 6.9초의 지능을 가진 인텔리였으나 사라진 톤톤정 해병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이게 다 막 재생한 기혈집바 황룡의 개수작이라고 생각한 톤톤정 해병은 해병 구크리가 달린 포신을 휘둘러 막 둘로분열한 황룡을 내동학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무모치 해병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황룡이 내토망이라니 저게 뭔가? 무모치 역시 톤톤정과 마찬가지로 1 이상의 숫자는 이해하지 못했고 톤톤정 해병이 그런 것처럼 개십샹 똥구릉내를 풀풀 풍기며 해병 슈바인 학생이 되었다. 라이라이 차차차 이제는 정보화 시대 해병 지능으로 나라를 지켜라.